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셰프 강진석 실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네이버에서 모바일 통합 검색이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통합 검색 결과가 로직이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모바일 통합을 검색을 하면 전에는 딱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맛집 탐방과 반응종 맛집, TV소 맛집 후기, 이 세 가지 섹션이 나왔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그거는 바로 거기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몇십 명, 몇백 명의 한정된 블로거들만 홍대 맛집을 검색하든 건대 맛집을 검색하든 거의 그 한정된 블로거들만 나왔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검색어 치든 주요 항상 보이는 그런 블로그들만 그 순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런 업체들만 장사가 잘 되게 되겠고요. 물론 블로거들한테 일정의 페이가 지급되는 겁니다. 대행사를 통해서. 그 대행사들이 블로거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된 블로거들한테 돈을 주고 건대 맛집이든 홍대 맛집이든 올려주는 거죠. 그들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이버 로직에 의해서 그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오래 운영한 블로거들이 바로 맛집 탐방가, 반응종 맛집은 로직에 따라서 상위 노출 결정이 되고요. TV소 맛집은 TV에 나왔던 그런 해당 식당에 관해서만 노출되는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리스트업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검색 인증 결과 질이 떨어진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어떤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특정한 그 한정된 검색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검색자들이 찾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딱 정해진 그런 결과 값에 의해서 검색 엔진 질이 떨어진 겁니다. 네이버 이거 바꿨어요. 그 세 가지의 주제가 아닌 한 키워드에 따라 가지고 많게는 3, 4시까지 가성비 맛집, 찐 맛집, 근처 맛집, 점심 맛집 해가지고 훨씬 더 인기 주제의 영역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회수가 높지 않은 맛집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인기 주제가 5개 내외인 경우도 있고요. 20, 30개인 경우도 있고 검색 그 조회수가 엄청 높은 것들은 한 30개, 40개, 50개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종시 맛집이라든가 홍대 맛집, 건대 맛집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더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예를 들면 저희 광고주 중에서도 대학로 맛집, 해화동에 있는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서 작업을 했는데 대학로 맛집을 치면 이제 모바일 통화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더라고요. 방법을 쓰니까. 훨씬 주제가 다양해지면서 상위 노출, 첫 페이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쓰는지 정말 중요한 규칙이 있거든요. 놓쳐서는 안 될 정말 정확한 그런 로직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셔야지만 이제는 전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었던 그런 대학로 맛집, 해화역 맛집에서 건대 맛집, 홍대 맛집에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전에 힘들었지만요.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 건대 맛집 했을 때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인기 주제가 다양해지면서 충분히 가능성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통점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이게 뷰 노출 순위와 그리고 모바일 통합 인기 주제 순위는 다릅니다. 인기 주제는 2, 3년 전 된 후기도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뷰 노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신순을 좀 반영하거든요. 2, 3년 전 후기들이 대학로 맛집에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인기 주제에서는 2, 3년 전 된 후기들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순위가 달라요. 뷰가 맛집 키워드의 최적화 순위입니다. 그러나 인기 주제 순위는 뷰랑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패턴을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뷰나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나오려면은 첫 문단, 후기의 첫 문단에 대학로 맛집이라면
대학로 맛집이 첫 문단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후기에 첫 문단에 막 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뭐 대학로 맛집이 어디 어디 방문했습니다. 첫 문단에 바로 타겟으로 하는 키워드를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저는 오늘 대학로 맛집인 어디 어디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대학로에 방문해서 어디 식당에 방문 이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대학로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거기에 모바일 상위 노출을 원한다면은 반드시 대학로 맛집이라는 키워드 첫 문단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일단 모바일 통합을 하면 제가 다음 강의에서는 거기 광고주 네이버 플레이스 주간 유입자 수를 보여드릴 겁니다. 주간 유입자 수 통계를 보니까 확실하게 증가했더라고요. 장사도 잘 되고요. 그래서 대학로 맛집이 나왔을 때 이제 모바일 통합에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그 모바일 그 광고주 플레이스로 유입되는 그런 트래픽 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 증가수는 매장의 매출과 직결되거든요. 우상향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확률적으로 내 매장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높여줍니다. 결국 내 마이 플레이스, 내 식당이라면은 내 플레이스에 주간 유입자 수, 월간 유입자 수, 일일 유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나의 매장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따라 증가가 됩니다. 비교해 분석해 보면요, 이건 틀림없어요. 물론 뭐 플레이스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매출 2배 이상 뜨지는 않습니다. 보통 1.3배 내외가 뜨게 되는데 1.3에서 1.5배 정도. 좀 비율이 다르긴 달라요. 업종이라든가 지역에 따라가지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주간 플레이스 기준으로 가장 많이 보는데, 그 이유는 주간 플레이스가 조금 더 가장 매 주마다 그 유입수의 그 트렌드를, 추세를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달에 4주 동안에 보면은 추세를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 합한 게 이제 월간 유입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간 유입수 증가, 또 월간 유입수 증가가 됐을 때 매장의 매출도 같이 증가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고요. 제가 최근에 바뀐 네이버 모바일 통합 첫 페이지 노트 3위까지입니다. 한 개 주제. 첫 페이지에 총 3개의 주제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올릴 수 있는 방법, 확률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양질의 블로그를 파견하는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되겠고요. 블로그를 보내보니까 똑같은 그런 키워드를 줘도 대학로 맛집 주더라도 구력이 좀 오래됐고, 그리고 꾸준하게 운영한 그런 블로그에 더 노출을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트렌드라든가 테크닉이라든가 실제 이런 부분들이 광고주 매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광고주 통화도 했거든요, 사장님하고. 어느 정도 매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네이버 플레이스의 주간 유입자 수 증가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매장의 그게 매출 상승으로 반영이 됐는지에 관해서 다음 강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반적으로 그 네이버 플레이스 트래픽을 올리기 위한 모바일 통합 검색이 바뀐 부분에 관한 그런 사실과 중요한 그 노출시키는 팩트와 이런 부분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 대해서 내일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전에 진짜 1년 만에 방송 올리는 것 같은데, 본업을 하다 보니까, 본업에만 굉장히 매여 있다 보니까 정작 방송을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꾸준하게, 나름대로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방송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실전 노하우 강의를 통해서 실제 뭐 식당이든 아니면 펜션이든 어떤 매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내 매장의 매출, 신규 고객을 확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실전 노하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아마 받아들이시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 마케팅 셰프 체험단의 강진서 실장이었고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